5월 13일 3시 40분이에요. 아! 얼굴에다 펜타닐하고 술을 쏴요. 지금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글 쓰는 거를 저장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장이 안 되게. 글이 저장이 안 되게 이제 돼요. 방금 제가 영상 찍었었죠. 카메라가 스테아린산칼슘 소우지 성분의 화학무기를 카메라에다 온몸에다 쏴가지고 카메라가 뿌해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저기 티셔츠로 이렇게 닦았어요. 그동안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장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몇 번 시도를 해도 저장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번에도요. 이게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짓거리인데 보세요. 지금 유튜브가 잘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꺼내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보시다시피 일단 하는 것은 앞뒤로 넘겨도 하네. 그래서 앞뒤로 넘겨도 다 재생이 돼요. 이거는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프로그램은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금 글을 쓰는 프로그램이 유튜브보다 지금 수를 계속 써요. 침 생기게 발음 어눌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상실제, 머리에다 기억상실제 쏘고 얼굴에다 펜타닐을 쏘고 발음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컴퓨터가 느리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상이 글을 쓰는 이 프로그램이 저장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파주에 와가지고 2번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격 의료법으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래가지고 저장이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쓴 글이 다 날아갔었어요. 이 지금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신들이 하는 만행, WHO하고 자신들이 하는 만행, 화학무기로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인류 40% 이상을 화학무기로 고문해서 자살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외부 치료라고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을 하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로 위장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는 40% 이상을 전국민 40%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이 사실을 시스템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불법 원격 의료법으로 저에게는 보건복지부가 심리치료 외부치료 중재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지시를 해도 박재광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거 불법이니까 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계속 이 화학무기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쏘고 계속 원격 의료법으로 불법 원격 의료법으로 키보드를 조작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일 초 단위로 글을 못 쓰게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저장을 못하게 해서 하루 종일 글 쓴 거를 지워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다시 조심스럽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루 종일 글 쓴 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들이 이것을 조작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이 프로그램이 저장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초 단위로 거의 글 한 줄 쓰고 저장하고 한 줄 쓰고 저장하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치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저장이 되면은 여기서 저장이 됐다라고 표시가 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이 안 될 일이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안 된 것처럼 전부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저장하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서야.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돼요.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계속 저장이 돼요, 서버에. 예? 예, 제대로 저장이, 여기까지 제가 글을 썼어요, 새로. 여기까지 지금 제대로 저장이 됐는데, 이걸 제가 두세 줄 쓰면은 계속 저장을 해요. 계속. 이들이 장난치는 걸 아니까, 원격 의료법으로, 불법으로.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저장이 안 되는 상황을 벌여놓고 하루 종일 이 작업한 걸 싹 저장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5분 전에 저장을 했다면 여기서 아까처럼 저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5분 전에 저장된 거는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상식이에요, 인류에. 그런데 이 새끼들은 그걸 다 지워요. 요런 짓거리로, 얄팍한 수작으로. 그래 놓고 지금 이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상에 찍힌 거예요, 지금. 미친 새끼들이에요, 미친 새끼들. 사이코 새끼들.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 치료제라고 지금 WHO의 잘못된 시스템을 인류에게 알리고, 이것이 제가 만든 것이 치료제라는 걸 알리는 글이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글은 WHO의 만행을, 인류는 항생제밖에 개발을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질병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게 말을 못하게 페타이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지금 바라고 말 못하게 하려고, 설명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만행을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영상으로. 글로 쓰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말로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상에 찍는 것도. 팔뚝에 써요, 펜타닐로. 다 젖었어요, 손이, 펜타닐에. 인류의 모든 질병은 세균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 이론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염증과 염증질환, 만성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 난치병, 부주병으로 감염병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질병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의 감염병이에요. 그것을 WHO하고 현대의학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인류는 세균 감염병 치료제인 항생제만 개발을 했고,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곰팡이 치료제는 개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항생제의 강력한 소염작용을 이용해서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짜고서 WHO의 매뉴얼대로 법과 학술에 의해서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한다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로 약속을 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사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생제로 바이러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바이러스 감염병인데, 그래서 만성질환 이상 모든, 지금 말 못하게 펜타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지금 원액을. 여러분들이 만성질환 이상으로 질병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걸 바이러스 감염질환 표본 조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항생제를 계속 투약을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제는 항생제예요. 뭐 신약이 됐든 바이러스제가 됐든, 암 치료제가 됐든, 에이즈 치료제가 됐든, 이들이 여기에다가 뭐 바이러스 치료제로 국민들이 혼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아니에요.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에요.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 모든 현대의학의 치료제는 항생제예요. 그것을 점점 강도를 높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번갈아 가면서 질병이 악화되면 좀 더 차트를 보내죠. 개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차트를 보내죠. 거기에는 개인병원에서 항생제를 몇 미리그램 투약을 했는지, 발음 못하게 펜타닐 써야합니다. 몇 미리그램 투약을 했는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종합병원으로 가서 만성질환으로 악화가 돼서 종합병원으로 가면, 개인 병원에서 만약에 5mg, 50mg 항생제를 투약을 했다면 그것을 보고 종합병원에서는 100mg 항생제를 투약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항생제가 아니죠. 뭐 관절염 치료제다, 고혈압 당뇨 치료제다 그러지만 전부 항생제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래서 항생제를 강력하게 투약을 하면은
바이러스 감염병도 잠시 염증이 사라져요. 왜? 항생제를 만든 항생제의 원료인 곰팡이 진균이 강력한 소염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병도 잠시 염증이 사라져요. 그런데 항생제는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배웠듯이 30일 이상 인체에 투약을 하면 면역력을 수십 배 낮춰요. 그래서 감염병이 더 급성으로 악화가 돼요. 수십 배 빠르게. 예? 그래서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염증과 질병이 악화가 된다. 현대의학이 그러한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항생제를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말 못하게 뺀다 했어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계속 고용량의 항생제를 치료제라고 속여서 계속 투약을 해가지고 잠시 염증을 줄이고 환자들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염증이 줄면 질병이 잠시 완화가 되고, 거기에서 더 환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들이 대증 치료라고 해서 통증 치료제를 투약을 하는 거예요. 뭐 근육통 완화제, 뭐 해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투약을 하면은 통증도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뭐 발열도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은 의사님, 여기 이 병은 치료 잘한다고 소문이 나죠. 항생제랑 대증 치료제를 강하게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염증 수치가 확 수배로 증가를 하면서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눈에다 써요. 그리고 또 만성 질환은 치료할 수 없다고 개인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그러죠. 종합병원의 차트를 개인병원에서 몇 밀리그램 항생제를 투약을 했는지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50mg을 개인병원에서 투약을 했다면 100mg을 투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이름만 치료제지 항생제예요. 그러면 또 종합병원에 가서 만성질환인 환자는 또 염증이 갑자기 줄어들고 통증 치료제인 대증 치료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니까 또 질병이 치료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후면 또 염증 수치가 수십 배 올라가면서 염증 질환이 합병증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는 합병증은 암, 희귀병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암, 희귀병, 합병증이 발생하면은 대학병원을 가라고 또 보내죠.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항생제를 다 사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개인, 종합, 대학병원이. 예?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면은 거기서 또 차트에 종합병원에서 항생제를 몇 밀리그램 투약을 했는지, 100mg 투약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150mg, 200mg을 항생제를 또 투약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면은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투약을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는 항생제보다 두 배 강한 항생제예요. 소염작용이 2배 강하고 부작용 또한 2배 강해요.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암, 희귀병, 난치병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면은 잠시 염증이 줄고, 또 대증 치료제도 또 강하게 투약을 하면 통증도 줄고 치료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환자들은. 그러면 또 치료비를 또 청구해서 돈을 내죠. 그리고 몇 개월 후면 또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난치병, 합병증이 난치병, 부치병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난치병, 부치병은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은 염증 질환부터 만성 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 난치병, 부치병을 단 한 번도 치료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계속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잠시 질병을 완화시키고 재산을 강탈하면 수십 배로 또 악화가 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으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50년을 살 사람이
항생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20년이나 30년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그때마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염증 질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염증과 염증 질환은. 그다음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되면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악화를 시켜놓고 가족용 유전병이다. 예? 가족용 유전병은 바이러스 수직 감염에 의한 질병 복제라고 해서 바이러스 감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근데 가족용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가족용 유전병이다라고 얘기하면 가족 때문에 질병이 온 병으로 환자들은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이러스의 수직 감염이 돼서 가족들의 바이러스의 가족들의 부모에게 질병을 일으킨 고혈압, 당뇨 등을 일으킨 암 등을 일으킨 바이러스에 자식이 감염이 돼서 똑같은 질병이 발생을 하는 걸 바이러스 수직 감염에 의한 질병 복제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가족용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아이들도 또 그 병이 그 나이 되면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인류를 속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 때문에 가만히 솔직히 놔두면은 50년, 70년을 살 이 감염병인데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잠시 염증을 줄여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항생제를 고용량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수명이 30년에서 수십 년이 단축이 되는 거고 그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가족용 유전병 때문이다. 이기 때문이다. 난치병, 부치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한다. 이런 거짓말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해온 거예요. 인류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해서 재산을 강탈하고 악화가 된 것을 가족용 유전병,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서 악화가 돼서 당신이 일찍 죽는 거다. 그래도 환자들은 항생제로 인해서 부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항생제 때문에 면역력이 수십 배 떨어지면 온몸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가 동시에 감염이 돼요. 예? 면역력이 낮아지면요, 우리 공기 중에 물질 중에 있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는 항상 있거든요. 그것에 무차별로 공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동시 감염병이라고 복합 감염병, 동시 감염병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그 복합 감염병을 항생제로 면역력을 수십 배 낮춰줘.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 고의적으로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현대의학이 부작용 때문에 수십 배 면역력이 낮아져서 복합으로 감염이 된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예? 환자들의 면역력이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서 일어나는 염증과 질병이 악화되는 것이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복합 감염병이 일어나면 젊은 나이에 죽어요. 20, 30대. 예? 길어야 40대. 예? 가만히 놔두면 살 사람들, 60, 70, 80까지 살 사람들을 그렇게 항생제를 때려 먹어가지고, 예? 급성 감염병, 바이러스 감염병, 복합 감염병. 이것은 복합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또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감염되는 걸 복합 감염병이라고 그러고 동시 감염병이라고 그러고 복합 감염병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감염되는 걸 복합 감염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전부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모든 감염균에 감염이 돼서 질병에 염증이라는 건 그 감염균이 전신의 세포를 파괴해서 전신의 세포가 죽은 세포가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 염증이에요. 항생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면 감염균은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면역력이 낮아져서 질병이 악화된다. 항생제를 투약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염균이 세포를 파괴하게 만들어 가지고 급성으로 전 세 가지 종류의 모든 감염균이 감염이 되고 그 감염균이 급속도로 전신의 세포를 파괴하게 만들어서 항생제로
항생제를 치료제라고 둔갑을 시켜서 투약을 하는 바람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을 걸쳐서 이들이 그래서 염증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대, 30대, 40대에도 죽어가는 병, 그것을 자가면역 질환, 또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항생제를 잘못 복용해서 일어난 항생제 부작용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복합 감염병, 말 못하게 페달을 계속 써요. 복합 감염병 기억 상실제까지 써요 지금 눈에다. 복합 감염병은 환자가 의료인들의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아니면 기억 상실제 페달을 계속 써요. 환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항생제를 복용해서 일어난 항생제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합 감염병은 2가지가 걸린 감염병은, 3가지가 걸린 감염병은 환자의 면역력이 정상세포를 파괴해서 염증과 질병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빼앗고, 국민들은, 환자들은 수십 년 이상 수명이 단축되고, 결과로 자신과 자신이 스트레스 관리, 가족력 유전병이기 때문에 질병이 악화돼서 죽는 줄 알고 가족과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죠. 자신들이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하고, 그 항생제로 면역력이 낮아져 가지고 급성 바이러스 감염병, 동시 감염병, 복합 감염병으로 악화가 된 것을 전부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현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질환자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이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해야만이,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전 세계로 질병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화학무기를 쏘고,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을 하고,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쏴서 재산을 빼앗고 자살사고사 지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나치기구예요. 예?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하고 재산을 빼앗고 빨리 죽게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질병자들에게, 감염 질병자들이라고 화학무기로 재산을 뺏고 죽이는 시스템이야. 이걸 못 알리게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안 알리면 우리 후손들도 이거 계속 당해야 돼요.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고, 2년 전에, 벌써 3년 전에, 약 이제 3년 돼가요. 40% 이상을 지금 이들이 방역을 하고 죽였어요. 지금도 계속 출근해서 전부 감염이 됐으니까 다 재산 받고 죽이겠다고 계속 출근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 그런데 저는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고, 보건복지부에서 박재왕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중지하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지시를 하는데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 왜? 저에게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10년 전에 이 짓거리를 시작했고 이들이. 예? 더군다나 이 자신들의 만행을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그런 모습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화학무기 쏘면서. 예?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예?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 세계인들이 40% 이상 죽게 만든 것이고, 지금도 전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니까 다 죽여야 되겠다고 계속 출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치료라면. 그리고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후손들도 이걸 WHO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사회에게 또 일을 당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들은 수천 년간 마녀사냥 독살, 중세시대 때. 근대에는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이 731 나치는 방역부대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운영하는 T4라는 나치의 T4 정신과 의사들이 운영을 했던 수용소예요. 731은 방역급수부대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부대가 운영을 하던 부대예요. 그래서 감염자들을
전부 사륙한 거예요.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이 말을 정신과 의사들이 나치즘을 시작할 때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수용소에 가둬서 모두 재산을 뺏고 죽인 거예요. 지금 현재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질병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전염병이 확산이 돼서 모두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들을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에? 일단 나치들이 한 얘기. 에?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이건 전체주의 구호예요. 방역을 위한. 에? 나치즘. 에?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데 후손들도 이 시스템을 알려서 이걸 바꾸지 못하게 하면 후손들도 이걸 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수천 년간 인류를 그렇게 학살해왔고 지금은 전 인류가 감염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고 후손들까지도 이걸 모르게 해서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어? 그렇지 않습니까? 산수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 응?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왜 인류에게 이 짓거리를 했는지. 예? 인류가 이 모든 일을 당하게 왜 끊임없이 이걸 막고 치료제도 빼앗으려고 막고 인류를 학살하면서 40% 이상 지금은 그럴 권한도 없으면서 왜 이 시스템을 알리고 인류를 구하는 걸 막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럴 권한도 없으면서 그냥 살인기인지. 이들은 방역팀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은 그냥 살인기 떼감도예요. 나치도 아닌 거예요. 이들은 의료인은 당연히 아니고.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했는지 인류에게 무슨 억하신 심정이 있어서 물어볼 거예요. 5월 13일 4시에요. 4시 8분.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우 머리통에다 페달이 어마어마하게 쏴요.